그래서 뭐야, 헬스클럽에 가서, 뭐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막 고중량 열심히 들다가, 막 근육이 나왔다가 자랑하다가 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고 한 5년쯤 지나면 골병이 들어가지고 연골이 달았다는 소식이 들려. 허리 디스크가 왔다 그러고, 그 5년 동안 중노동을 했으니 당연히 디스크가 오지. 그런 것도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게. 명리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명리를,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뭐 공부한 사람 누구나 갖는 소원이겠지만 실력이 늘면 남의 걸 봐주게 돼. 남의 걸 봐주게 되면은 그 생각이 깊어져요. 맞춰야 되니까. 예, 맞추려고 머리를 쓰다 보면 손명을 해요. 진짜요. 연구원 선생 하루에 5명 이상 안 봤어요. 절대. 철저히 지켜요. 왜냐면 잘 맞출수록요, 그 깊이 있게 물어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랬더니 낮에 전화 와가지고 택시는 대중교통이래. 그 사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맞추면 그 멘붕이 와요. 예. 그냥 그러면 계속 배우러만 다녀야 되겠네. 신경 쓰지 말고.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제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사주 보고 와서 내가 아들이 둘이라고, 근데 제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 더 날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 정관 수술했다고 해서 저를 비웃으면서 간 놈. 석 달 뒤에 뭐 주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 얘기했더니 마누라가 풀으라고 그래서 지금 풀고 오는 길이라. 죄송하게 됐다고. 그 뒤로 한참 고생했어요. 제가 그 사람 뭐 집안에 대소사를 하면 전화를 막 이게 무너진 거야, 자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사람 자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를 해서 잘 맞추게 되면 그런 사람들 스토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가르쳐 줬지만 스토커 처리법을 모르는 사람은 제명에 못 죽어요. 박 선생님도 그렇고 부산의 박도사 그 명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백인 선생님은 유명한 이 사주쟁이는 죽어서 이제 숨 넘어가서 이제 시한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온대. 죽기 전에 내 것 좀 받아. 숨 넘어갈 때도 와가지고 내 사주 좀. 예? 그런 거예요. 박 선생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노석 선생님도 좀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잘 보려고 그러지 말고 기법을 익히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법을 가르쳐주면서 되게 머릿속에 생방파동, 인신사에는 충이 무섭고 진술충미는 고의에 열려야 되고 좌우묘유, 폐지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요 사주 한번 보도록. 병인일주는 충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인일주인데 인신충을 당한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여기 보면 조년에는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다가 임신계운 20년에 집안을 일으켰다고 나오는 적천수 천미의 사주입니다. 병인일주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계속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사주 간명의 구조는 어디서 시작한다? 내격의 구조로 시작한다. 이 진월이니까 갑을 키울 거 아니에요. 네? 진월이라 갑을 키우려고 하는데 수기가 부족하네. 네? 신진회국하고 수기가 공급하니까 임신계우나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의향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제어하거나 그런 사주는 아니죠. 예. 병인일주가 충을 한 거는 좋지 않아요. 자자장생지에. 그래서 남방화운에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유달리했다는 것도 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인일주인데 인신충했는데 왜 그러면
이 사주는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결국 진월이라는 것은 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간목을 키우는데 이 간목이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여기하고 진토하고 인하고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간목의 녹지를 보세요. 간목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죠. 굳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좌 녹지에 뿌리를 내려있기 때문에 간목이 인신충하면 상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얘는 나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복은 있을지언정 수기가 부족하니까 임신계유운에 발전해서 이 사주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으므로 성격됩니다. 예. 그죠? 이해가 되죠? 예. 녹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대격으로 성격돼. 수기가 부족. 그러니까 내격으로도 성격이 됐죠. 이거 진월에 이렇게 신진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격이 높지 않을 뿐이지 예?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배우자 공하고 성이 일진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뭐 안 좋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누라 하면 여보 마누라가 상하죠. 아, 예, 궁이 상한다고. 궁이 상한다고 봐야죠. 궁이 상해 있죠. 상이 있죠. 예, 처복이 없죠. 그러니까 마누라 집에 잘 안 가겠죠. 예? 자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데 그것도 저 무슨 병화가 또 복음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그 유분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 다단해진 거야 일단. 예. 예, 뭐 그런 거죠, 뭐 인생이. 뭐 이 사람만 역사상 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이사주 보세요. 동일한 구조대나 진월에 간목이 있고 병화가 병인 병신이고. 예? 그런데 얘는 보세요. 얘는 등과를 한 적이 있네. 예? 정미우는 임수를 합고해서 붙지 못했고 무신운에 임수를 극해서 여기 나오죠? 사망했다는 거예요. 얘는 일시가 같은데 얘는 왜 그럼 사망했습니까? 그 일시가 같죠? 그러니까 얘도 간목을 키우잖아요. 간목을 키우고 신진이 회복했으니까 왜 얘는 관인 상생한 모습이 있는데 그죠? 얘는 왜 무신운에 일찍 인신충에서 죽는 거예요? 얘는 간목이 어디에 기록해요? 인에 기록한 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신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사주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간목이 용도, 쓰임인데 그 쓰임을 가지고 있는 간목이 인중에 기록해서 장생제, 자자장생해서 채처럼 쓰이는데 병신이 와서 때리니까 인신충하고 얘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사주는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죠. 보험을 들었다기보다 전혀 다른 사주죠. 네. 예, 얘는 그냥 보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고 인신충은 얘가 하는 거고. 네. 예, 얘는 얘가 간목이 인으로 가서 인신충 했으니까 이 간목이 30대 중반이 가면 잘린다는 그 써 있는 거 얘는 간목을 자를 방법이 존재하지. 간목은 잘리지 않는 거죠. 잘려봐야 격까지 하나. 예? 얘는 인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 진월에 봄날에 키우는 간목이라는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주고 수기를 공급하는 임신계운에 그래서 얘는 안 죽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무신운이 되면 그 사주의 용도인 간목이 인신충으로
여기 응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리니까 간목이 잘려서 손상을 받아서 얘는 사망하게 됐다. 지금 병화가 수기 부족이라는 거 조금 네. 저 정도 수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오른쪽 거. 아, 이거 여기, 임신. 아, 이거 여기다 그냥 카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똑같은 거를, 이게, 요런 게 따라 들어와. 복붙해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굳이 안 고치는 게 이게 몰래 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자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씀 잘하셨지만 이게 제가 PPT 만들 때 되게 복사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붙은 거죠. 뭐. 여기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두 사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결 시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기법인데 사주의 어떤 천간의 어떤 글자가 녹지에 든다는 거는 그 글자가 거기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사주도 갑자기 이를테면 인연을 만났는데 신운이 왔다. 그럼 이 간목이 상하겠죠. 예. 천간과 지지가 호환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두 명조의 차이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반장님 이것도 잘 생각해, 어디다 좀 잘 체크해 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내야겠어.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 모범 답안집을 제가 하나 써가지고 어려운 사주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을 알려주는 걸 좀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적천수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는데 그 완전풀이 적천수로 번역됐던 적천수 5이라고 그 투파의 장효문 선생이 써놨는데 13살에 기차에서 떨어져 죽은 그 천재 얘기 제가 한번 해설해 드린 적이 있고 제가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장영문 선생님 그 사주를 예시만 들어놓고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공부 잘하고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대답을 안 하고. 안 가르쳐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안 가르쳐주는 자한테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모르고 있었던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숭정제 사주 얘기 여러 번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 숭정제 사주도 그래. 그게 왜 왕인지 이해가 안 가.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노석 선생님 맨날 놀리고 구박받다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우연히 알았어요. 이 사주와 이 사주도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알고 나면 간단해요. 아는데 한 10년씩 걸려도 그렇지. 자, 이 사주 지금 인신사의 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뒤에 구결에 나오는데 구결에 병림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 보네요. 병림신이 뭐냐면은 병화가 신금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병림신이 봉양수, 병화가 신금에 앉았는데 양수, 임수를 만나면 종신신약이다. 그런 구절 나와요. 왜냐하면 병화의 칠살은 뭐예요? 난횡연년이구나. 병림신의 봉양수는 난횡년, 오래 살기가 힘들다고. 네? 왜냐 병화의 칠살이 임수인데 임수가 병화의 자좌인 신금에 장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수를 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갑이
갑이나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있으면은 살인 상생할 거고, 정이 있으면 정임합할 거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연횡연년이라 그 오래 살기가 난횡연년이라 오래 살기가 힘들다 그런 구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시가 이렇게 쭉 들어져 있어요. 그럼 보면 진짜 그래. 이게 실제로 자주 보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알고 나면 병신일주만 오래 못 살 거라고 건강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자주 봤는데 90 몇 살인데 병신일주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 뭐 맞고 어떤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국어를 그대로만 외우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결에 나온 이치를 알아야 돼. 병신일주에 칠사를 제어하면 유병득약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이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화와 무토 이야기 이 수업 때 했나? 수요일 날 수업 때 했나? 화요일 날만 했나? 그럼 하지 마. 이사주는 6월에 태어난 병화인데 천간과 지지는 화토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는 금수로 되어서 화토가 금수를 제어하려고 하는 사주구나 라고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6월의 병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하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없으니까 격이 낮다. 돈 벌기 힘들어요. 죄다 신약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딱 보면 병화일주가 무자시가 돼서 무토가 자수와 무게합으로 이 자수를 취하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금이 6월에 태어난 병화가 신유, 미신유, 술해 자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데 금은 다요. 수는 일이라 그래서 금생수한데 금은 재잖아요. 자는 뭐예요? 관. 그 재생관했는데 재생관한 이 관을 병화와 똑같은 병무일가인 무토가 무게합으로 잡았으므로 재관을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 사주예요. 그게 보이면 이 사람이 아주 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 그 여러분들 눈에도 이 사주가 금이 수로 흘러 들어간 걸 병화의 체인, 무토, 식상이 무기압으로 재관을 동시에 취했다는 게 한치의 의혹이 없이 딱 보이는 날이 있어요. 한치의 의혹이 없이 딱 보는 날은 그때부터 사주 실력이 엄청 들어요. 어떤 운이 좋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평생 재관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자수를 놓치면은 안 돼. 예. 예. 이 자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오운에 오운에 이건 뭐 좀 이상하나 봐요. 오운에 좌우충하고 겁재 정화가 움직이면은 그때 이걸 놓치게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요 자수가 깨지면 자주 국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구절 잘 봐두세요. 축은 같은 것도 축이 왜요? 자축. 자축. 축은 오나? 그렇게 축군이 안 오잖아, 근데. 그죠? 멀죠. 90대. 그 죽어야지 뭐. 오지 않는 건 묻지 마.
저는 출근해 죽어요. 그럼 슬픈 목소리로 죽어야지. 멸치는 그거요? 예? 어떻게요? 나우통으로 멸치는 그치. 그거? 아니 꼭 죽는 건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거나 돈을 잃거나 예? 마누라가 도망가거나 지가 아프거나 죽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무트를 겁제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럼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 정화는 겁제지만 무튼 겁제 안 돼. 왜 겁제가 돼? 병무일가라? 일반들, 이거.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죠. 이웃집에 자, 이거 모택동 사주라고 알려줬는데 이 사주 맞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 책에 모택동 사주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 맞느냐고 제가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 사주가 자월이잖아요. 자월의 개수가 이렇게 얘가 등령했어. 그죠? 네. 등령했는데 이게 뭐예요? 관이에요. 관이 이겁을 이렇게 자합했죠. 예. 약간 이건 뭐 양이는 아닌데 그죠? 정화의 근이 사화인데 이걸 자합했는데 얘를 얘는 이렇게 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수기가 등령한 왕수가 관을 지인 이후로 이렇게 끌어서 자기 밑에 갖다 놨는데 또 사화가 비겁이 또 사유합으로 여기로 그냥 다 와요. 예, 그걸 내가 관하라고 그러니까 또는 재고 그죠? 사유합한 금은 뭐예요? 관이고 허신도 있죠. 사유합했으니까 미약 하나와 축도 보이고 그죠? 밖으로다 봐봐요. 뭐 사유축 하면 축이 있고 신자진에 신도 있고 그죠? 허신이니까 갑갑이니까 얘는 또 뭐예요? 인 내리면 인도 될. 정화는 여유 정모고 그죠? 예? 모택동 사주 맞는 거. 네. 진토는 요게 근데 이게 이제 비겁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이제 모양이 좋아요. 그거를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 살인상생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아. 자, 근데 모택동 아버지 일찍 죽었는데 아버지 누구예요? 예, 사화겠죠. 여기 사중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에서 올라간 기수가 계사 자합해서 이 사화가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완전히 제압됐으니까 사화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일찍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크게 돼. 사화가 완전히 제압됐다는 게 증명됐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아프셨는데 그럼 절대 안 돼. 살아계십니다. 그럼 노름쟁이야. 빚 갖고 있어요. 모택동 아들은 누구예요? 계속 이거잖아요. 모택동 아들 이교에 죽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 계신데 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계수의 절지가 어디예요? 예, 예, 사화. 예, 그거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사중의 경금이 완전히 제압돼서 죽은 거고. 이 계수는 왕한데 왜 죽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난해서 얘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절대지에 앉은 모습이 깨림칙해. 그죠? 그 큰아들, 모한영의 사망으로 이런데 몇 년도 죽었어요? 60년 모한영이 53년 죽었나? 2년도 52년도 죽었죠. 경인 신묘. 네. 뭐지? 경인 신묘가 안 좋아. 이게 큰아들이었어요. 모택동에 아들 살아있었으면 거기도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모택동 아들 6.25 때 죽은. 무덤도 평양에 있더라고. 자, 이게 적천의 천미에 나오는 사진. 이 사진 볼까요, 우리? 자월에 정화가 이렇게 금수가 세력을 이루었네. 그죠? 그리고 정해가 자합해서 일간이, 예, 됐고. 이 기토는 뭐예요? 기토는 습토죠. 그래서 얘는 금수와 한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해가 등령을 해가지고 자합했기 때문에 얘까지 이렇게 다 한 편이 되고 병화만 남았는데 이 병화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제어돼야 돼요. 이 병화가 제어되지 못한 게 이사주의 병이에요. 근데 이사주는 자월 정화가 쉬우니까 목화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좀 완전 꽝 되는 거예요. 얘는 정해가 붙어가지고 기축까지 해서 다 한꺼번에 다 돌아가고 이 병화만 제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이게 종격이 되는. 제 말로 더 깊이 하면 용광사약해야 되는 거예요. 병화를 제거해야 돼. 명국의 병이 병화고. 임신계유는 5만여 재물을 획득했는데 미운 예? 병자년에 화재를 만나서 예, 손실을 보았다라고. 미운이 되면은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되는 거죠. 충미충도 하고 그죠? 예, 충미충도 하고 병자년이 많아서 이 병화가 이게 그대로 응했죠. 예, 그래서 남방화운으로 가면서 재기하기 힘들어. 그냥 불이 나서 재물을 파손했으면 예,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보기 어려운 자. 전에 비슷한 예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텐데 다시 한번 예, 생각하셔도 병화로 금수가 왕하니까 병화로 조우해야 됩니다. 비겁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음, 음, 예, 다음번 구견으로 넘어갑니다. 갑신경이는 살인 상생이고 무인계축은 양신흥왕이다라는 규절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이는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얘는 개신기잖아요. 그죠? 이는 뭐예요? 무, 어휴, 병, 갑. 해서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해서 축이는 완전히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미는 뭐예요? 예? 정, 을, 기. 축인이니까 반대는 미신이 되잖아요. 미신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장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는 임수와 붙고, 을목은 경금과 붙는데, 무와 기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근데 이 지장간이 두 개만 붙어요. 그러니까, 이 인신, 축인에서 미곤신 방향으로 가면 완전히 안 붙게 되는 거죠. 미와 신은. 인축은 붙는데,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고민해가지고 인축이 특별하다는 걸 제가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취지로 보면 갑신과 경인은 갑신은 간목이 절지에 앉았는데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예? 금생수 수생목하니까 괜찮다. 경금은 인에 절지에 앉았는데 인중에 무토가 있어서 무병갑이니까 목생화, 화생토,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했는데 무토가 경금을 생함으로 이 갑신과 경인은 절처봉생이다. 라는 얘기 하나. 무인과 개축은 무토의 칠살이 인인데 인중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함으로 무토의 장생지다라는 때문에 양신흥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수는 축중의 기토가 계수의 칠살인데 친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얘도 살인상생과 같은 양신흥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무일가에 의해서 무인일중 보면은 병화가 장생한 것과 같다. 그리고 개축일주는 개수의 반록지죠. 칠살 같아 보이지만 반록지이므로 원원부절하다. 네. 하나 더 포함하자면 경호일은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살인상생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갑신 경인만 얘기하고 그럼 여기 경호는 왜 안 쓴 거예요? 경호도 해당되긴 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결이라는 거는 암기하기 좋게 시를 붙인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구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갑신과 경인이 있는데 왜 얘들 둘을 붙였냐면 이렇게 X자로 교환돼 있다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갑신과 경인은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눈에는 똑같아 보여요. 네. 서로 절처봉생하는 그 원리가, 그죠? 그럼 갑신경인은 그렇게 하고 무인개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써봐요. 예. 예. 얘는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외우기 쉽게 이 두 짝을 맞춰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저건 저렇게 되는 그 암기하게 해놓고 그 구결이라는 건요. 구결 자체는 뜻이 없어요. 예. 열려라 참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 자체는 뜻이 없는데 그 열려라 참깨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존재하는 거죠.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면 경호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 자씩 이렇게 해야지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 구결을 통해서 명리를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외우면 이것과 얽혀서 들어간 그 뒤의 스토리, 이걸 통해서 옛사람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
예? 그다음에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구결을 통해서 전수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안 하죠. 근데 그 옛날 사람들 하는 방식이 꼭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지겨워. 한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이제 그게 반복하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가요. 근데 현대식 공부는요, 진도 잘 나가고 이해하기 좋고 체계적인 것 같은데 책 덮으면 끝이야. 예. 과학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게, 이거 한복고 사주 앞쪽에서 한번 다뤘는데 살인 상생한다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한복고 사주를 왜 자꾸 드냐면, 제가 이 한복고 사주 놓고 제가 예, 명리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나 몰라요. 예? 그 선하고의 적천수 보주, 제가 이 구결 시간에는 적천수 보주에 있는 명조를 많이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천수 보주가 1960년대 이무학 선생이 명리정문이라는 걸로 번역해놨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번역이 안 돼서 아무도 안 봐. 네, 다 천미만 보지. 왜 그런지 나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왜 전부 다 천미만 보고 있죠? 적천수 보주 좋아요. 그 예문이. 근데 이 적천수 보주를 보고 이 한복고 사주가 근데 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신금을 똑같아요. 이 신금을 지지로 내면 뭐예요? 유. 그럼 이게 양인격이잖아. 그죠? 네. 양인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겁재가 있는데 왜 자주가 좋냐? 응? 제 고민이, 얘는 비겁이잖아. 비겁도 있는데 왜 이게 병은 절지에 앉았고 신은 또 절지에 앉아서 얘는 작동을 안 하는 건가? 그것도 답이에요. 비겁이 작동을 안 해. 그죠?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둘은 염라대왕과 면담 중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반동성 주석을 할 정도의 사주인가? 이무학 선생은 배운이 금수지지로 갔다는 거잖아요.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한 놈이 무슨 주석을 해. 집사를 했다고 내가 이해를 안 돼. 신약하면은 집에 가서 애 보고 있어야지. 무슨 산동성 주석을 어떻게 해요? 금수지지. 그럼 신왕한 놈은 더 해야지.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제가 썼지만 이사주가 귀격이 된 이유는 뭐예요? 화대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왕목이, 얘는 인호로 회국하고 오중에 기토가 돼서, 기토가 묘중의 간목과 자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일간으로 끌어들였다. 묘목은 못 끌어들였잖아요. 묘목은 어떻게 끌어들였어요? 복음으로. 네. 네.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그죠? 비견과 겁재는 절지에 앉아서 자동 제어됐고 힘이 없어. 내 복을 분복해 갈 힘이 없어요. 나는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살인상생하는데, 기토가 간목과 합해서 이 인호가 합해서, 얘는 뭐예요? 목은 왕제가 살을 생했는데, 그 살은 인을 투간시켜 가지고 다시 재를 관할하는 재통관, 다대일의 구조를 가서 극귀지명이 된다. 통째로 가지고 있잖아요. 관통제. 말을 잘못했는데 재통관이 아니라 관통제. 관통제. 근데 관통제의 모습이
관통제의 모습에 인성을 투간해가지고 제까지 다시 아우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5글자를 경금이 이렇게 콱 휘어잡고 있죠. 네? 경금과 신금은 절지에 들었으니까 걔들도 제어했고 경금과 신금을 한 번 더 제어했으면 얘는 이제 산동성 주석이 아니야. 예전에 그 사례의 비슷한 명기인데 네. 묘목이 이제 화를 묘화하는 데 흠이어서 두로 충할 때 네. 이 명기는 하는 크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묘오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중에 기토를 올려가지고 예, 이 묘목을 어떻게 했어요? 묘오파가 아니라 같이 얘들도 같이 돌아갔잖아요. 자합해가지고 자합은 좀 다르게 보라. 묘파 전에 기토와 묘중의 간목이 같이 자합하는 게 더 크다 이거예요. 한 편을 먹은 거야. 그래서 마치 싸우는 듯 하지만 둘이 예? 끝나고 나서 예? 짜장면 먹으러 가. 예? 그런 사이다 이거예요. 뭐 일어나지 않는다. 묘파가 일어나지 않지. 오중에 기토 가서 이 묘랑 같이 예? 싸우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 같이 짜장면 먹고 그 봉투 받은 거 서로 그 돈 세서 나눠 가는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야 연기 잘했어. 응. 그죠? 그러니까 눈이 세밀해지면 그런 게 다 보여요. 묘파가 왜 안 일어나면 그런 게 거친 거예요. 아직 눈이.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은 묘파가 없죠. 이 사진. 기토가 핵심이. 기토가 핵심이죠. 그래서 고귀한 명이 되는 게요. 실살이 지장간에만 있으면 안 돼. 예. 인원은 요투천간이요. 그죠? 예. 천간에 투간해야 되는데 기토를 투간시켜가지고 쟤를 잡고 있는 권력가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저 앞에 그 개념 설명해 주실 때 경호일이라는 기토가 투간이 되어야만이 그 경호일을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얘는 주석이잖아요. 주석. 네. 경호 투간 안 해도 살인상생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토가 들어가서 2중, 3중으로 화가 5화가 그 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주 견고하다 이거. 자, 다음. 목화를 이렇게 단단하게 제어를 하는 것은 정치의 면을 봤을 때는 네. 군사보다는 네. 이렇게 통치술, 인문적인 통치술로 이렇게 잘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몰라요. 너무 나갔어 지금. 도유정신이라고 할 때 정은 금수고 예? 신은 목화라고 제가 적천에서 얘기했잖아요. 도유정신, 도유체용 인유정신. 예. 그러면 정이 목화고 신이 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일관되게 정은 금수고 신은 목화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동영상들이 정이 목화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잘못 말하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뭐 말하다 보면 이제 말이 이게 막 앞뒤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얘기하는 거 같이 봤어요. 머리. 그래 잘못 말해가지고 이게 목화는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원론에서 다 출발한 거잖아요. 음양가라는 게 목화는 활동하는 거. 그럼 목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봄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화와 금수를 하면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했으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뭐 보통 충미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임묘진 사오미까지 이게 통상의 범주고 이거를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해가 뜨는 시각과 지는 일출 일몰 시각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론상으로 인에서 시작 안 하고 묘에 해야 됩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그러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축이 기울어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삼양이음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상이 사실은 이론보다 더 잘 맞잖아요. 그쵸? 현상을 보면 해는 무조건 묘시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무조건 유시에 지는 거예요. 그 묘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묘에서 유까지는 목화가 되고 유에서 묘까지는 금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화는 곧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면 목화는 활동하는 해 떴으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 가야 되고 그죠? 일시에 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놀러 가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문관 선생님의 명대답. 그 양반 재기가 발랄. 선생님 왜 묘시는 왜 토끼예요? 제가 그랬더니 예? 해가 뜰 때 빨갛게 뜨는데 토끼는 눈알이 빨개서. 아 그러면 왜 닭이 새벽에 온대 그러면 새벽이 유가 돼야지 왜 묘가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해가 떨어지면 술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술주자에서 따서 유시라는 거예요. 진짠가 가짜가 지금 농담을 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을 금수가 담당하고 그래서 정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외향적인 거를 목화가 담당한다. 그러면 사주를 딱 봤어요. 딱 봤는데 금수가 많아.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이에요. 목화가 많아. 그럼 외향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이에요. 예. 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거 사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예? 정신적이에요. 왜 정신적이야? 지지를 보면은 다 해 떴어. 해 떴잖아요. 그죠? 해 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주석을 하는 거예요. 전 사주가 다 금수예요. 그러면 주석할 수 있어요? 힘들어. 예, 그러니까 뭐 연구하고 그저 조용히 예. 금수는 밤의 제왕이 되는. 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막 정치 막 이런 거 하겠어요? 관료예요. 예?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왜? 지지의 세자가 금수야. 그러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사람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해야지. 당신은 간목일주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경금일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난 사람들 명리 공부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머리 깎고 중대로. 네, 먹을 게 없어. 겨울에 눈 내리고 화투 치러 다녀야 돼요. 예술을 하면 돼. 그래서 네.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술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그래? 정치는요, 한 번만 봐도 되게 친한 사람,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자, 이 사주 보세요. 이 사주 보면, 금이, 그죠? 8월에 금이 수를 만나서, 방향이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돼. 빨간색. 빨간색이. 이렇게 만드는 게 어느 쪽? 왜 안 돼? 네, 금이 여기를 자가 임으로 갔는데, 임이 어떻게 됐어요? 오로 가가지고, 오가 기로 됐는데, 기가 갑으로 됐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승상수. 아, 그렇지. 바로, 그냥 뭐, 신강, 신약, 조,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됐구나. 최고위직까지 간 거예요. 아, 뭐, 겁재가 뒤에 있고, 그냥 여기, 갑에다 갖다 다 받쳤잖아요. 그죠? 방향 쓰. 그냥, 네, 뭐, 겁재가 뒤에 있어서 뭐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의 핵심은
뭐 저도 이제 초급 뭐 이런 거 그냥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유금을 뭐 신자수에 풀어갔는데 오화가 있어가지고 조우가 맞은 걸 어떻게 해가지고 간목이 신금이 간목으로 변하고 임수를 통해서 됐으니까 진신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인갑기 구조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 사주를 보자마자 딱 느끼는 거는 다대일 구조의 자수가 임수의 인성으로 갔는데 임수가 자합해서 기토로 올려가지고 갑기가 취해서 그죠? 원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목에 가서 앵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승이야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야 그냥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위장 전입하지 말고 예, 청문회 준비하면서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뭘 맞춰. 예. 이거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주가. 자, 그럼 이 사주 보세요. 얘는 어때? 비슷하잖아요. 얘는 자수로 가서 임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여기서 끝났네. 얘는 뭐 해야 돼요? 하긴 뭐래. 여기까지 갔는데, 그죠? 앞사주랑 요거 글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얘는 임수로 갔다가, 그냥, 뭐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얘는 뭐 정승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라. 그러면 제가 초짜들이나 중짜들, 중급 과정 이하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그냥 안 돼. 얘도 인각기잖아요. 얘 진신의 층인데 얘는 왜 안 돼? 그거 안 되는 걸 뭐 안 되잖아요. 응. 얘는 신금과 자수가 있는데 진유 앞에서 얘는 적천수 천미의 얘기는 얘는 칠살이고 유금은 관인데 진유 합해서 얘는 합관 유사를 했으니 얘도 벼슬이 높아야 되니까 높기는 개코나 높을 리가 없지. 자주가 중간에 토막이 나서 끊어졌는데 흐르지 않잖아요. 보일러를 떼면 전부 다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쪽에 에어가 참 방 하나 안 덮여지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윗목 아랫목이 생기는 거고. 그쵸? 원만하지 않는. 자, 보세요. 이 사주 두 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유금이 임수를 만나서 도세한 뒤에 오화와 자업해서 기토를 통해서 간목에 가서 안겼기 때문에 정승. 얘는 유금이 가서 자수가 임수로 가가지고 여기서 토막 났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안 되는 사주. 끝. 그럼 임진생 사주는 뭐 해야 됩니까? 놀아. 뭐 안 돼. 요번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잘 됐으면 안 돼. 그냥 현상 유지하면 다행이야. 뭐 생계를 위해서 좀 해보세요. 저는 고시 공부하면 될 수 있고 고시에도 합격해도 아마 임용 안 돼. 3차에서 떨어질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는데 왜 뭐가 될라 그래? 인생은 짧은데 놀기에도 바쁜데 뭐가 이렇게 왜 될라 그래? 상담의 내용이 달라지는. 저는 언제 돈 법니까? 돈 못 버.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은요, 뭘 하기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범부 중생은 자기가 무슨 큰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 줄 알아. 그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어요. 네.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음양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이 세상에 할 일은 크게 없어. 그냥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공부예요. 그게 성취할 게 없어요. 오른쪽 사주 벽이 어차피 안 되긴 하는데 벽이 좋지. 내적으로 보려고 하면 진유합을 해서 신금이 문제가 있다. 신금이? 여기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갑으로 변해야 되는데 진유 앞에서 신금이 묶였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뭐야
뭐 그렇게 보는 걸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가 끊어졌어. 그렇지만 진유합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면 이렇게 수기에 이게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겠죠. 화기가 없잖아. 예, 화기가 또 없어서 잘 안 돼. 근데 해운 중에 오직 해운 중에 예? 한번 뭐 시험이 뭐 하나 된 것 같아. 예? 이 해운에. 인각기 덕분. 예, 뭐 인갑기 구조니까 뭐 하긴 했는데 예, 그 이명은 끝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선간의 모습이 좋잖아요, 인갑기. 예, 될 것 같은데 안 돼. 요 두 개의 모습도 반장님 체크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모의고사 다 만들어서 제가 해설할 테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아주 그 중요한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시 넘었네요. 떠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